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성 시각 엄마 언니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렸습니다. 언니 뉴스 2분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해요. 자, 그리고 오늘 양지열 변호사님 대신해서 지난주에 변호사로 출연하셨었죠. 네. 이동용 작가님. 대타 전문 패널 이동영입니다. 지난주 백성문 대타, 오늘 양지열 대타. 이런 훌륭한 방송에 대타로 불러서 고마운데요. 예. 우리 제작진 좀 눈치가 없어. 왜요? 바쁘다 그러면 말 뜻을 알아들어야지. 계속 전화 와서 목요일은 어떠세요? 수요일은 어떠세요? 앞으로 좀. 바쁘다 그러면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대충 알아들으세요. 예. 대충 알아들어 정확히 알아들어. 그리고 오늘 이거 언니 코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누가 봐도 생 마초인데 이거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맞죠? 네. 저에게 맞죠?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근데 대타 전문 이런 비어 쓰지 마세요. 땜빵 전문. 내가 머리 써서 대타로 바꿨는데 계속 머릿속에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자, 아우 신메타미 고란사의 중아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우리 예 왜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네. 그럼 난 갈라 그러다가 그렇지.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모릅니까? 예쁘단 말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럼요. 그럼 우리 근데 그 하지 말죠. 뒷말까지 못 들은 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예. 예, 고란입니다. 그 요즘은 진짜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분위기를 띄우겠다고 농담을 안 하겠다는 돼요. 그런 시도는 예. 아예 하지 마시고 예. 시도조차. 그냥 본인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그 모임의 분위기를 띄운다는 이런 건 사실을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얼굴에 김이 묻어 있는데 잘생김 이런 것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건 해도 여기까지. 자, 첫 번째 뉴스 페이크 뉴스. 네. 페이크 뉴스 just come from New York. 뉴욕에서 막 왔죠? 예, 제가 뉴욕에서 왔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왔습니다. 뉴욕에서 오셨어요? 네. 바쁘시네요. 그럼 한번 새로운 욕을 해보세요. 뉴욕. 뉴욕.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거 네. 하지 마요. 이 직장 상사 이렇게 하면 안 웃을 수도 없거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위계에 맞아요. 의한 폭력이에요, 그게. 맞아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지금 평창 올림픽이 네. 전 국민의 성원 속에서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그야말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 대책단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가짜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 사실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진짜 헷갈려요. 거의 그게 헷갈려요. 문제예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보면 우선 평양 올림픽 이게 대표적인 가짜 네이밍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 외국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평양과 평창을 구분을 못 하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펠링 한두 개 차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은 발음이 그게 그거 같잖아요. 평양, 평창. 아니 실제로 외국의 어떤 관광객이 네. 평창 가려고 하다가 평양 공항에 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베이징에서 이건 진짜 뉴스인가요? 아, 진짜 뉴스예요, 이거는. 아니, 예. 베이징에서는 평양 바로 티켓 팔잖아요. 네. 예. 그것 네. 저것도 보도 한번 됐는데 진짜 뉴스야? 진짜 그것도 뉴스. 한번 확인해봐야죠. 진짜 뉴스입니다. 네, 진짜 그거 뉴스. 맞습니다. 진짜 예. 뉴스고 그다음에 외국 그 방송에서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해서 예. 시정 교정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실수고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평창을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네이밍 시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가짜 뉴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평양 올림픽이란 네이밍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게 남북 단일팀 구성인데요.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서도 각종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반도기 관련하여 또 온갖 가짜 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키 유니폼 관련하여서도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요. 무슨 그거요? 하키 유니폼. 그건 못 들어봤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 이제 선수들이 하키 유니폼에 들어 있는 문양이 인공기 같다. 예, 그래서 비굴하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오. 근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 하키 유니폼에 들어가는 문양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IOC가 결정을 해주고, 어허. 네, 그 몇 그렇죠. 개를 단일팀이니까. 네, 몇 개를 제시해서 이제 남북에 다 물어보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는 IOC가 결정해 준 거기 때문에요. 이 하키 그럼 이게 만약에 인공기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IOC IOC가 임원진들이 그런 거죠. 정부게요? 뭐 논리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현송월에 관련한 가짜 뉴스는 정말 말도 못하게 많았습니다. 진짜 두 번이나 부활을 하셨어. 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지금 김정은에 의해서 처형당했다가 되살아난 그녀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애인이다. 애인설. 이게 다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요. 예. 그다음에 선수촌에 인공기가 설치됐는데 제일 크게 혼자 걸었다. 네, 이것도 사실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이건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가짜 뉴스 플러스 왜곡 뉴스 플러스 뭐 하여튼 의도하는 바. 그런 거죠. 그다음에 김일성 가면 뭐 이건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저는 만약에 김일성 가면을 가지고 응원했다면 진짜 웃긴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막 이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들으면서 네. 가짜 뉴스를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현송월이 살아났으니 네. 그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남측에 시민사회 운동에서 마른 입 다시 살아나를 그거를 불렀다 이렇게 막 기사를 만들 것 같아. 아, 너무 복잡했나요? 너무 네, 너무 어려웠어요. 복잡한데요. 그래서 어려운데요. 지금 그 봉도사 가짜 뉴스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봉도사 얘기를 알려면 마른 많은 입 기초 살아나라고. 사실을 예. 알아야 돼. 가짜 마른 뉴스는 입 다시. 간단하게. 간단해야 돼요. 그러면. 예. 그렇죠. 각자 가짜 뉴스 한 번씩 해볼까요? 하면 안 되지 안 되는 안 거지. 그런 거. 되죠. 아니 이거 멋있잖아요. 뭐? 딱 눈에 들어오잖아. 현송월이 음란물을 찍어서 총살당했다. 확 간단하지. 들어오죠. 간단하잖아요. 머리 근데- 쓸 필요도 없고. 근데 이유 없이 살아났다. 그렇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대대적으로 오보를 냈었던 오버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그 가짜 사람들은 뉴스. 예. 사과를 해야 돼요. 그만큼적으로. 그래서 저는 네. 이게 그 네티즌들이 일부 네티즌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도 있고 기성 언론이 만들어내는 언론에서. 가짜 뉴스 있거든요. 근데 기성 언론이 이렇게 하면은 계속 불신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 권력에 대한 비판 견제가 아니고 무조건 꼬투리 잡기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불신 쌓이길 바라는 것 같은데 꼭. 눈치챘나요? 아니 고양이가 쥐 걱정해줘. 기본적으로 사실 보도를 하고 예. 그 바탕에서 사실에 대한 의견 게시는 사설이나 칼럼이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도 기사 자체에서 벌써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다는 게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저 기성 언론인 한 분 나와 계시는데. 아니 근데 도저히 개선이 안 될 걸 요구하고 계셔 아니 지금. 그런데요. 네. 맞습니다. 그 현송월이 처형당했다 이런 유의 얘기들은 예. 기성 언론이 만든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반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이트 들어가면요. 네. 옛날 신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2014년 보도 아니에요 그게. 이게 특히 북한 뉴스에 가짜 뉴스가 많은 이유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쟁 뭐 언론에 아니 자사가 썼다. 한번 그거 한 거 좀 소개 좀 해줘.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죠. 예. 그래서 이게 드디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드디어 예. 세계적인 신조어 예. 기레기라는 예.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봉도사님이 발음이 좋으시니까 아니 한번. 지금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아, 근데 제가 하세요. 뉴욕, from 뉴욕. 아니 꼬부라지다가 혀가 꼬부라지다가 바로 돼갖고 너무 원래 짧아서. 나이도 이제 꼬부라졌어요. 이제 계속 꼬부라지세요. 에이, 자, this 뭐라 is- 했어요? 예, this is really disgusting. This is where 기레기 comes from. 진짜 요거는 그 북한 응원당 관련 여자 화장실 따라가서 사진 찍은 찍은 그거 거예요. 얘기죠. 예. 이건 취재 윤리를 위반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북한 응원단 용모 여자 화장실 보도. 네. 아 여자 화장실 이렇게 찍고 있는데 처음에 무슨 그림인가 했어요 그게. 그리고 별 의미도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This is really disgusting. This is where 기레기 comes from. 도대체 이 기레기는 어디서? 한국에서 바로 여기에서 기레기란 표현이 온 것이다. 네. 어? 정말 역겨워 죽겠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레기라는 용어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레기니까 주로 대상인 신문이 뭐죠? 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C일보, J일보, D일보 이런 거 아니에요? 가만있어 봐. 여기 지금 예, 이제 아니 근데 그래서 그 저- C일보, D일보, J일보에서 만든 TV에 다 출연했네 나는. 기레기 동조 현상. 기레기 동조 자기도 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일단 이 언론사에서 양산하는 가짜 뉴스 혹은 기레기 문제는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네, 논의할 때가 됐고 예. 이건 충분히 도입할 만하다.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예. 그리고 우리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논쟁 친구들끼리 논쟁하면은 이기는 친구가 누구냐? 야 신문에 나왔어. 이러면 이겼다고. 맞아요. 아니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거보다 신문이나 네, 텔레비가 훨씬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었는데 이 가짜 뉴스를 자꾸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2월에 지난 2017년 2월 막 그 탄핵 와중에 네. 그 헌재에서 탄핵 심판 와중에 1월 말 2월 초에 네. 지난해는 1월 말 2월 초에 구정이 있었잖아요. 네. 설날. 그때 서울역강이 25만인가 30만 부를 신문처럼 만들어냈잖아요. 가짜 뉴스를. 예. 태극기 집회에서 30만 부. 근데 30만 부 찍으려면 돈이 엄청 엄청나죠. 드는데 그래서 제가 또 갖고 그 주석 봤는데 완전 신문이에요. 그래갖고 저는요 그때마다 그걸 다 이제 돈이 풀었다는 거 궁금했는데 예.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모 방송에서 다 취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심 가는 돈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팩트 체크라고 한 챕터가 생겼잖아요. 언론에서. 네, 네. 뭐 예. 지금 뭐 방송에서 하고 예, 있죠. 저희 모 방송에서 잘하고 있더라고. 네. 근데 그 신문하고 방송하고 왜 이렇게 다른가? 투책 전략으로. 오늘 너무 그래. 참 그래요. 그래서요. 투택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가짜뉴스 고발센터가 지금 이제 가짜뉴스만 얘기를 하는데 예. 점 댓글 조작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는 주로 폐쇄망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되는데 예. 이게 댓글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고 입으로 올릴 수 없는 예. 그런 내용들을 고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에 이제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않는 가장 좋은 좋은 방법,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정봉주의 뉴스쇼를 들으시면 됩니다. 정치쇼인데. 정치쇼. 이거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 아니 거기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 죄송합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봉도사를 만나시면 가짜 가짜 뉴스를 뉴스에 속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고란 기자님 네. 뭘 가져오셨어요? 이번에는 페미니즘 이슈를 다시 들고 왔는데요. 페미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요새 말하는 그 미투 운동의 또 예.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어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또 문제가 됐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는 그 배경에는 지금까지 문제됐던 인사들이 대개의 경우 다 그쪽 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침 현 정부 인사가 나오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공격의 수위를 높이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소속 대학원장인 이모 교수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걸 학교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같은 대학과 사학과 교수던 이 정 장관이 사정이 딱한 것은 알지만 학교 망신이 덮자라고 했다고 이제 폭로를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 정현백 장관은 성희롱 혹은 성추행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일종의 동조, 방조, 묵인을 했던 사람이고 사실 지금 와서 저 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렇게 성희롱을 묵인, 방조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탓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묵인, 방조에 대한 또 이렇게 논란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실화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어제 방금 전에 가짜 뉴스를 듣다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게 이제 양쪽의 입장이 약간 엇갈려요. 아까 말한 남정숙 교수는 그렇게 말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 정영백 장관은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에 나가서 물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주장이 사실이면 장관 자질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한 적도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 물었어요. 그러면 너 가족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정 장관이 네 있다라고 확답을 하면서 이제 논란을 덮으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번지겠네요. 아니, 그런데 이게 저는-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일 중에 작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굉장히 부풀려져서 보도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역시 또 기레기 문제가. 네. 근데 저는 앞으로도 새로운 미투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투 운동은 그 남성에게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성희롱 이런 거 있었던 것을 폭로하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새로운 거는 뭐냐면 지금처럼 그거를 방조하고 묵인했던 사람들도 문제다고 하는 네. 그런 게 많이 벌어질 것이다. 특히 여성이 여성을 조용해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이거 알려지면 너만 손해다. 그러니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핑계를 대면서 역시 덮는 이런 것들이 이런 폭로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조직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활하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게 이렇게 성희롱, 성추행의 피해를 나서면 이거에 대한 수습
을 하는 예. 사람으로 여성 상사를 지목을 해요. 그러면 그 상사에게 떨어진 임무는 덮어라. 덮어라죠. 왜냐하면 조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2차 가해자가 보면 되는 거네요. 같은 그러면. 입장에 있는 여성에게 이걸 덮으라는 어떤 또 이런 사명을 주는 거죠.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 여성 상사가 그 지위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 조직에서 인정받았다는 그런 나름의 조직에 대한 고마움도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정현백 장관을 물고 늘어지는 게 무슨 사건을 덮고자 하는 거예요? 안태근 그걸 덮고자 하는 예, 거예요? 뭐? 그렇죠. 네, 이건 그렇죠. 물타기. 아, 그 안태근이 성격이 자유한국당이에요? 많죠. 아니 검사예요. 예, 검사인데 검사인데? 오병우 라인이에요. 아. 그리고 그걸 덮은데 이제 그 기여를 했던 분이 거기 비례인가요, 그분이? 최교일 네, 최교일 비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뼈 아니 경북 경기- 영주, 아, 네. 경북 영주 출신. 그래서 약간 관계된 인사들이 그렇고 뭔가 그러면서 검찰에서 뭔가 미투 운동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한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아니 뭐- 미투 운동은 당을 떠나고 그 진영을 떠나서 네, 예. 이거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죠. 여성 폭력이 좀 없는 사회에 그렇죠. 왜 덮지? 이상한데? 조직 보호 논리죠. 조직 아. 보호 논리. 그래서 페미니즘 그 의무 교육을 실시하자. 네. 이렇게 이제 좀 방향을 좀 그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페미니즘 의무 교육이라는 그 표현이 맞나요? 뭐 포미니즘 교육 의무화죠. 아 교육을 의무하자. 의무화하자. 뭐 그 이름은 나중에 네, 바꿀 뭐 수도 나 바꾸는 있겠죠. 근데 네. 이게 이제 그 왜 청와대 원래 양성평등 교육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돼? 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페미니즘이라고 대해서는 하면 뭐- 논란일 것 예. 같아서 예. 아마 뭐 그 제목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게 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얘기가 나왔냐면 내용은 이런 거죠. 성교육을 좀 그 건강한 성교육을 좀 시키자 이런 거죠. 아니 이게 성교육이라고 하면 양성평등. 양성평등 교육. 교육. 네, 예. 이게 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라는 요 말이 나왔냐면 봉도사님이 이게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목이 초중고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이 청원을 올렸거든요. 이게 한 달에 20만 건 이상이 나오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예, 답변해야죠. 그래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공식 아니, 답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이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성추행 많이 했어요? 여러 번 관련해서 했어요? 성폭행 관련해서 여러 번 했어요. 아, 여러 번. 근데 했군요. 지금 보면 그 특히나 저희 애 딸들도 보면 그 TV 잘 안 보거든요. 예.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유튜브예요. 그렇죠. 네. 유튜브 조회수가 다른 포털 조회수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그 어린 세대일수록 이 TV라는 이렇게 그냥 쏴주는 걸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찾아보는 네. 걸 보는데 이 유튜브 콘텐츠가 정말 진짜 너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양성평등은커녕 성차별을 조장을 하고 오히려 여성에 대한 혐오를 이렇게 부추기는 식의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부모가 일일이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유튜브 막을 수가 없는 네, 건데. 그리고 뭔가 이게 뭐 제재나 뭐 심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찾아보는 이게 건데. 저는 그 의무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이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전환되기 좋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환되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건강한 정보를 주자 이런 아니, 얘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저렇게 반론이 들어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는데 지금 성희롱 성추행의 문제점들은 스타트는 어디냐면 성차별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기득권 꼰대 세력들 이분들은 성차별로 굉장히 혜택받은 사람들이거든. 오. 그래서 이거를 아무런 제어식 없이 막 저질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10대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차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혼자만 나왔고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성희롱인가 성추행 이런 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앞으로, 그거에 예. 동의하는 게 네. 우리 애들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럼요. 딸이 아니 아니, 이주연님 같은 이런 견해도 있어요. 지금 그 이동영 작가님의 얘기도 맞는데 네. 우리 때하고는 완전히 틀려지긴 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달라서 아이들이 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일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건강한 정보를 자꾸만 유통시켜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의무 교육 정도 하려면은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해야 돼요. 전문가도 양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지연님께서 보내주신 거로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은 이론이 실제를 못 따라가는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벌써 의무 교육부터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상당한 하려면 마음을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아 좋네. 이런 방송에서 계속 양성평등의 네. 교육에 대해서 건강한 정보를 유통시키고 네.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 학교대로 준비하고 토트랙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의무교육 하자라는 게 정말 우리가 무슨 국사시간처럼 일주일에 뭐 네. 1시간씩 의무로 하자 이게 아니라 일종의 메시지를 담은 거라고 생각해요.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중요성. 위한. 네. 그래 아마 꼭 하자. 청와대도 그런 답변을 할 것 예. 같고 아까 애들은 없다고 했는데 성희롱, 성차별이나 이 모든 성 관련 이슈들의 모든 바탕에는 다 권력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흔히 남자가 여자를 뭐 성추행, 성희롱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사실 여자 상사가 자행하는 남자 그 있을 부하 수 있지. 지간에 대한 성희롱, 성차별도 굉장히 그 많거든요. 영화도 있어요. 데미 무어가 예. 성차별. 아니 근데 미투 운동을 조롱하는 움직임도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감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 이용자가 이제 돼지 껍질을 주문했는데 그 돼지 껍질의 그 껍질 부분이 그 돼지 유두 있는 부분에 그 껍질이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돼지 껍질을 주문했는데 꼭지가 웬 말입니까? 이거 어디다 신고하면 됩니까? 라고 미투라고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조롱한 거네. 네. 약간 그 비아냥거리고. 그렇죠. 그래서 뭐 미투를 유머로 소비하느냐 인권 감수성 제로다라고 댓글이 달리면서 글을 내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일부에서는 미투 움직임을 약간 조롱을 하고 예. 그러면 이것도 미투냐 뭐 이러고 그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내가 미투라고 했다. 오. 이것도 미투 운동이네.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의 조롱이 피해자의 입을 닫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내가 또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4569님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입니다. 하고는 가보지도 못하는데 1월부터 예행연습과 교육을 하면서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 그동안 힘든 과정에 눅 넣듯 보상받는 자부심이 드네요. 정말 평화올림픽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 한번 가볼까요? 좋죠. 그래도 광고 듣고 가야겠죠. 예. 예. 광고 듣고 3부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고란중앙일보 기자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대신해서 위대한 이동영 작가님. 감사합니다. You are very welcome. 고맙습니다. 자, 고란 기자님, 네, 기분 나빠요? 우리끼리 영화니까? 네, 네. 하든 말든 영혼인지 무슨 I don't care. 수준 높은 방송이에요. 갑자기 막 네. 그 영어를 한마디 해야 예,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제 이런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 영어예요. 아니에요. 4살 5살. 아 그래요? 자, 홍준표 대표 비호감 정치를 멈춰라. 무슨 얘기예요, 이 작가님?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부글부글 끓는다. 어허.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의도 바닥에 돌고 있는데요. 예.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참고 있던 소위 말하는 반홍, 비홍 이런 어허.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의 개인기로 자유한국당이 떠받쳐져 졌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 같으면 홍준표 아니었으면 그 정도의 지지율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걸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독단을 하든 사당화 논란이 있든 그냥 참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지방선거잖아요. 그냥 이대로 가면 홍준표 대표가 공천권을 또 마음껏 휘두를 거란 말이죠. 아하. 거기에 대한 견제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는 게 터졌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의 독선적인 비호감 정치가 뭐 지리멸렬한 보수 정당을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진회의 다시 한번 개최하자 그랬는데 홍 대표 그것도 그냥 싹 무시했습니다. 그것도 내부 총질이다. 예, 그것도 그 개인 의원들 일일이 그 인신 공격까지 하면서 오호.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냐? 구체적으로 보면 뭐 부패로 내사 수사를 받던 사람. 자기 상가 안 왔다고 방송에 나가 당대표를 공개 비난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한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아니 상가 안 왔다고 당대표를 공격하긴 했어요. 했어요. 그 사람은 알아요. 이분들 참 재밌어. 많은 국민들이 기쁨을 주는 기쁨조 같아. 근데 이분들은요 말하는 게 진짜 원내대표 꼴찌하고도 의원들이 왜 그런 결정했는지 반성하지도 않고 나서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그 집에 가서 메모를 다 해놨다는 얘기인데 평상시에 일기 쓰면서. 뒤끝 장렬하시는 이거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썼다고 하는 것은 저격밖에 안 되는 거죠. 당 대표가 자당 의원들을 저격하고 그걸 받아서 기분 나쁘니까 이걸 또 SNS에 썼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페북에요. 길게 오. 올리셨어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소개시켜 주세요. 아주 재밌는 대목들이 많은데. 그래요. 중진이면서 당협위원장에 뭐 떨어진 사람 뭐 이런 거죠.
당이 어려운데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고 꽁무니 빼는 사람 뭐 이런 식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반홍 비용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조금 더 시끄러워질 것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는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또 특히 지금까지 그 김무성 대표 같은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조용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조용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우리 여기서 그 여론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한 5가지 정도를 열거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내용. 예? 저는 자기상가. 자기상가 안 했다고 방송에 나. 저도 자기상가 안 했다 방송에 나가 당대표 공개 비난하는 사람. 네. 이 작가님은요? 저도 그러고 봅니다. 이거 가슴속에 담아라는 거잖아. 방송 보면서. 아니 그리고 누가 오나 안 오나 그거 그렇죠. 봤다는 거. 예. 아니 그 사람도 그 누가 오나 안 오나 다 기록해놨고 또 그걸 갖고 당대표를 공격했다고 또 그걸 또 기록하는 당대표라. 참. 근데요. 저는 여기서 다시 또 언론에 대해서 한 말씀 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 만약에 우리 당이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비슷하게 했었어요. 했을 때 난리가 난리 났었잖아요. 났었잖아요. 언론이 봉숭아 학당이라 그러고. 예, 온갖 종편이. 근데 그러네. 지금 어떤 언론에서도 봉숭아 학당이라는 등 뭐 안 하잖아요. 저는 아주 아니 이 우리는 부분- 언론 아니에요?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지금 최초로 아니 근데 욕먹는 거 뻔히 알면서 비호감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를 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예. 첫 번째는 노림수가 있다. 예. 또 두 번째는 정치적 DNA가 홍준표 대표한테 쌓여 있다. 이거 정치적 DNA가 쌓여 있다는 건 뭐냐면요. 원래 홍준표 대표 지역구가 수도권이었습니다. 동대문이었죠. 예. 그때는 이렇게 비호감 정치 하지 않았어요. 막말 했어요, 하거나 하지 그때는. 않았어요. 예,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수도권에는 표가 양분돼 있고 뒤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편만 들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이 경상남도로 내려가면서부터 이렇게 시작했거든. 거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떻게 마음대로 하든 나한테 표를 준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경남 도립병원 그때 막 자기가 예, 숱한 반대도 진주병원. 숱한 반대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별반 차이가 없거든. 그 이후부터 무상급식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쌓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 그게 정치적 DNA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서 그 측근들한테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야 이렇게 변방으로 가면 언론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세게 얘기해야 돼. 그렇죠. 경남도지 사무소 그러니까 변방으로 쭉 갔잖아요. 그래서 세게 얘기하는 게 그때부터 습관이 들었다. 그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경남도지사 하면서 여의도 사무실 굉장히 크게 만들었거든요. 오. 계속 여의도의 길을 안테나를 쫓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 출장소를 만들었나요? 크게? 원래 있습니다. 다 어디나 있는데 꽤 크게 만들었다 이런 거고요. 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홍준표 대표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찍어주는 사람들은 숨어있는 보수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로 이 숨어있는 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이보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박근혜를 지지한다 하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 홍준표를 지지한다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결국은 지방선거 때 나를 찍어줄 것이다. 그러면 내 지지자들만 보고 가자.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할수 예. 궁금한 게 샤이 보수나 아니면 내 지지자들만 보고 가자라고 했을 때 샤이 보수나 내 지지자들의 표만 가지고 당선이 될 수 있나요? 반대로 이렇게 보죠. 영남 쪽에서는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영남은 그렇다 네. 치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홍 대표가 막말도 하지 않고 점잖게 언어를 쓰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부분 찬성하며 도와주고 그렇다면 그 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탄핵에 반대한 14%도 결국은 못 놓치는 얻어요. 아예 그 14% 내지 20% 23% 저로 다 가버릴 수 있어. 그런 판단하기 때문에 내 지지한 보고 가자. 이런 고심 끝에 나온 게 아닌가. 혹시 아니, 근데 조원진 그 대표를 의식한 게 아닐까요? 14%가 아, 대한애국당으로 결집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진짜 샤이보스가 있는 거는 네. 있어요. 그 여론조사 할 때 전화 면접 조사하면요. 네. 이른바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뚝 떨어져요. 근데 ARS를 하잖아요. 그럼 올라간다. 그럼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ARS로 답하는 건 덜 창피한 거야. 근데 그 샤이 보수나 아니면 그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홍준표 대표가 막 나가지 않더라도 어차피 그 표는 그 홍준표 아, 좀 표 시원하긴 아니에요? 그렇죠. 한가 봐요. 시원하죠. 시원하긴 한가 봐요. 아니 대통령도 꼴 보기 싫고 저 평창 올림픽 잘 되는 것도 보기 싫은데 홍준표 대표 가서 막 얘기해 주잖아. 얼마나 시원해요. 우리를 대변해 주는데. 정치쇼도 듣기도 싫고. 그리고 가짜 뉴스의 주 소비자가 샤이 보수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예 더 이상의 확장성은 포기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원래 1단계로는 그 집토끼를 확실히 잡는다. 그렇죠. 네. 지금 그 전략. 네, 그 전략이에요. 그리고 마르고 닳도록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만 해먹으려면
이런 전략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선거구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고 닳도록 그 맞아요.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면 상관없는데 예. 홍 대표는 대권을 꿈꾸는 분인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아니 대권을 꿈꾸면서 이렇게 그냥 마르고 닳도록 가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는데. 꿈만 꾸고. 예. 그리고 이분은 지금까지 정치 스타일이 이게 비속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홍준표 대표가 스스로 말한 거니까 본인 스스로 독고다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 정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과거에 대표 한번 했을 때도 그런 독고다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표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약속을 했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면은 물러나겠다. 그런데 이길 가능성이 보입니까? 그렇죠. 전 아무런 대답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봐요. 그럴 때 그럼 정치판에 또 한 번 요동을 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는 저런 보수가 되지 말자라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중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튀어오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미래 바른정당 그쪽이랑 또 연합 시그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정계 개편 놓으니까 지방선거 끝이 나고 예. 그런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계 개편하면서 이제 저게 정상화되는데 한 10년 걸리는 거죠. 최하 10년. 고라 기자님 표현 봤어요? 아이고 이게 최하예요 최하. 이제 예, 좀 길어지면 한 20년까지 갑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예. 이게 다시 불거진 예. 권성 어머 발음이 왜 이래요? 권성동과 안미연. 예. 예, 안미연 검사 다 아시죠 이제? 예, 안미연 검사가 최근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진짜 세상이 깜짝 놀랄 경천 동지는 겁니다. 예, 그런 폭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폭로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 채용 비리와 관련한 핵심 증거를 증거에서 빼라는 식의 요구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핵심 증거물에서 빼라고 한 거. 그게 녹취록입니다. 오. 이게 진짜 이거 이상한 일이거든요. 녹취록이면 상당히 결정적 중요한 증거인데. 증거 예, 아닌가요? 이게 그 최용집 전 사장하고 예. 그 최용집 전 사장 밑에 있던 최하무개 씨 있죠. 예. 외국으로 도망갔었던 예, 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인데요.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지목됩니다. 네, 그런데 그 핵심 녹취록 대포폰에 있는 핵심 녹취록을 증거물에서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 이거 너무 끔찍한 거죠. 야 어떻게 증거를 빼? 증거 인멸인데 그건 범죄 행위 예,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미영 검사가 이 수사를 맡고 난 이후에 권성동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소환 조사를 주장했는데 그 소환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보고서를 바꾸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건 정말 핵심 중에 핵심 내용들을 뒤바꾸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단 권성동 위원장 측에서는 안미영 검사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명예훼손. 네,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러면은 근데 안미연 검사가 네. 왜 이런 거짓을 얘기해? 만약 권성동 그 의원의 입장이 맞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느닷없이 그것도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주진우와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이렇게 거짓을 얘기해죠? 그 안미영 검사는 젊은 여검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부 검사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도 그때 당시에 메모를 올렸었잖아요. 예,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증거물은 내 빼지 못하겠다. 그걸 빼려는 분들이 빼라.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안미영 검사가 개인적인 다른 동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초기에는 뭐 일부 수사 보고서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윗선의 요청에 따라. 근데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근데 이 와중을 보면서 이 작가님, 예. 그 카톡하지 마시고. 아, 네, 정보 찾고 있어요. 예. 그런 거짓말하다가 못 갑니다. 아니 그런데 이쯤 되면 지금 이게 안미영 검사가 폭로를 해서 이렇게 알려졌는데 뭐 요건 강도가 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쯤 되면 검찰 내부에서
윗선에서 지시 내려갖고 수사 방향을 바꾸고 증거를 슬쩍슬쩍 바꾸고 이게 일상화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왜 물어보는지 예. 모르시죠? 예. 외모는 검사 닮았어요. 그래요? 네. 아니 영리하게 생겼다는 뜻. 그럼요. 그래. 날카롭잖아요. 지금 뭐 서검사 사건도 있고 안검사 사건 그래서 이런저런 성사 사건이라고 이유로 하지 말기로 했어요. 그래요? 안택은 성추행 사건. 안태근 성준 사건 어쨌든 그래서 공수처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되는 거거든요. 검찰 자정능력에 맡기니까 안 되더라. 계속 이런 거 터지지 않느냐. 그리고 최민희 의원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안면 검사가 아까 조직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조직을 보호하지 않는 거거든. 이거는 검찰 내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아직 버젓이 살아있는 곳이 검찰 조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왜 저격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 60년 70년 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안 검사 거짓말 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검찰 내에서 정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미명하에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 철저하게 조사가 안 된다면 우리 국민들 여론은 그럼 공수처 만들자.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각 재정당들이 다 찬성하는데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자유한국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진짜 말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 유사일의 최대 규모라는 이 채용 비리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6.25, 5.18 네. 625명이 지원했는데 네. 518명이 90%, 채용돼 90%. 예, 90%가 넘어서 이게 거의 예. 100%에 가깝다. 이런 이 얘기가 역사적 있었잖아요. 그 숫자하고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이게 자유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법사위원장 물러나라고 하겠죠. 네. 왜냐하면 애초에 채용 비리 과정에서는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사실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 그러니까 와중에. 예, 춘천지검장 뭐 이런 그런 아주 고위 검사들의 그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하니 법사위원회가 검찰이 그 대상이에요. 국감 대상. 피감기가 예, 피감이니까 당연히 법사위원장 물러나라 이런 요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이 지금 법사위를 파행시켰어요. 법사위가 파행됐다는 의미는 국회가 안 법안이 들어갔네요.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다. 예. 네, 아니 그런 이야기.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보이콧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국회 보이콧은 아직 안 아직 안 하고. 근데 했죠. 예. 저는 아까 그 홍준표 대표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그 같은 맥락인데요.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다 강경파들이거든요. 다 강경파들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이 얻는 게 무엇일까? 여기 전직 민주당 오히려 국회의원 보수 그럼요. 쪽으로 집결이 된다.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계시지만 속으로 현직이에요, 현직. 아주 좋아할 거예요. 예. 우리 해병대 한번 국회의원은 영원한 국회의원.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이번에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 채용 비리가 폭로되게 된 계기가 뭘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이런 알력설, 저런 알력설, 그런 알력설 아하. 있었는데 이게 최초 동기가 된 거는 이게 518명이 뽑혔잖아요. 예. 여기에 다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으로. 오. 예, 일부 정규직이 있었겠지만 대다수 비정규직으로. 대다수가 계약직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계약직으로 뽑혔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년 지나면. 예, 근데 정규직화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금수저끼리의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아, 근데 금수저인데 하나는 진짜 금수저고 하나는 몇 개였었던 거야. 예, 그런데 몇 개. 예, 그랬는데 거기 또 핵심이 뭐냐? 금수저 중에도 열심히 일한 금수저가 예. 최초로 정규직이 돼야 되잖아요. 예. 제일 일을 안 하고 게으르고 근무 평정도 낮았던 금수저가 제일 먼저 정규직화 됐다는 거죠. 24K는 정규직, 18K는 비정규직. 뭐 그렇게 되니까 지금 금맥기는 아예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금맥기 뭘 그것도 같이 해요. 이게 뇌 착시 현상이야. 아니 근데 저는 뇌 맥기라는 말 동조화 처음 들었어요. 현상. 맥기요? 처음 네, 들었어요. 세대 달라요. 세대 달라요. 아니 이게 금 입힌 거예요. 그럼 네. 뭐라 그래 그 세대는? 이게 무슨 도금 금박 도금이라고 도금 해요. 금을 훔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최초로 이게 문제된 그 제보가 자기들끼리. 예, 정규직화 되지 못한 비정규직. 물론 그분도 채용 비리에 의해서 들어간 예. 자, 분들에 의해서 원인은 그렇게 됐다고 됐는데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폭로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의 상식 수준에서 봐야 돼요. 아니 지금 4시당 안면이 도대체 맞아요, 이 맞아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얻는 게 그러면 없잖아, 얻는 게. 권성동과 안면 사이에서 안면 의문의 1승 네. 진심 진실. 네. 그럼 권성동 이분은 사실은 거짓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고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일반의 상식에서 이해가 돼요? 예, 안 제가 되죠. 요 대목에서 잠깐 권성동 위원장이 왜 구체적으로 지목을 받게 되었는지 예.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아주 재밌어요. 내용을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518명이 채용되는 이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애초 수급 계획에 따르면 427명을 채용하기로 했던 거예요. 아유 채용 인원도 또 늘린 거예요? 그런데 근데 왜 너무- 늘렸냐? 너무 너무 청탁이 청탁이 많이 많으니까 안 왔어. 늘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한꺼번에 뽑을 때 신입사원 채용 과정 얘기고 갑자기 강원랜드가요. 갑자기 경력직 직원을 뽑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오. 요때 뽑힌 사람이 누구냐? 권성동 의원실의 5급 비서관이었던 김모 씨라는 아. 겁니다. 그 사람을 뽑으려고 규정을 바꿨구나. 예, 그런데 이게 지난해 8월에 감사원에서 요 관련된 감사 보고가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최용집 전 사장이 아예 권성동 의원실의 5급 비서관이었던 김영령이 경력직 채용 모집에 지원하니 김영령이 합격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 김영령이 아 영령이 이름이에요? 땡땡. 아, 땡땡? 김땡땡이 문제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업무 처리를 잘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요. 오. 이에 따라 강원랜드 실무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예정이 없던 경력직 공채가 생겼다. 두 번째 권성동실에 한 명을 하려고 전체 강원랜드가 움직인 거네. 그렇게 보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초에는 워터월드 수질점 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었대요. 그런데 오. 요 경력직의 지원 자격이 환경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김땡땡은 환경 쪽 실무 경험이 제가 없었습니다.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맞춰야지.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안전 분야 경력을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관련 경력에 4년 3개월입니다. 안전 분야에. 안전 분야 네. 4년 3개월이니까 5년 이상 돼야 되니까 네. 또 자격 실격이죠.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서류 전형에서 1등. 그냥 4년 3개월을 일단 3개월을 반올림해서 5로 만든 다음 다시 반올림해서 그러니까 사사오입인가? 5년으로 보고 사사오입. 맞아요. 오입 개연. 그건 산하됐지. 이건 3입니다. 예, 그래갖고 만점을 줬대요. 만점 직무 경력. 맞춤형 채용이네요. 그쵸. 아니 근데 처음에 1등을 딱 써놓고 요거 다 맞췄어 그냥. 더 이게 억울한 거 맞추기지. 얘기해 줄게. 예. 진짜 억울한 사람들. 이때 총 몇 명이 응모했을까요? 경력직으로. 네, 이때 경력직 채용한다니까 기대를 품고 네. 3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들러리 섰네요. 들러리. 예, 그런데 이 김씨만 33명도 또- 뽑혔어요. 33명도 또 독립선언문 숫자 아니에요. 가슴이 아파요. 어머 왜 이래 이거 5.18 6.25에 독립선언. 33. 그래서요 이 감사원 특정 감사 이게 특정해서 감사했거든요. 그때 문제가 너무 예. 많았어요. 그래서 감사원 특정 감사는 최용집 전 사장이 권성동 비서관이었던 김땡땡의 부탁을 받고 이게 중요한데요. 강원랜드 특별법 기한 연장과 카지노 확충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김땡땡을 뽑기로 했다고 최용집이 주장합니다. 그 권성동 의원실에 있으면서 그걸 도와준 거네. 네. 그리고 그 경력으로 채용이 됐고.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강원랜드 또 금융권 지금 네. 공기업 금융권 젊은 친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거든요. 1순위예요. 1순위. 강원도에서는 강원랜드 가면요 집에서 잔치예요. 잔치. 그런데 이 두 군데 다가 채용비가 넘쳐났다고 하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20대 30대 이 그 박탈감 그렇지. 이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헬조선이라고 말한다고 예. 그건 나무랄 게 아니에요. 현실이 이런데. 아니 기성세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저는요 이번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가지고 예. 그 야당들 특히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총 공세하는 이유는 이것과는 이런 완전히 것- 틀려요. 아니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마치 20대가 반발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물론 아이스하키에 대해서도 이건 뭔가 세치게 들어온 것 같은 심정이 있어. 근데 있지만- 두 개는 결이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저거 다 같은 물타기 수법으로 맞아요. 예. 예, 20, 30대와 문재인 정부를 분리하기 위한 임복희님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부럽네요. 이런 사람들 감옥 보내 이제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감옥 보낼 테니까. 윤영희님 공수 쪽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고랑이 이거, 기자님.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간단한 문제가 간단하게 아닌데, 하라고 예. 뭐 또 있어요? 일단 이 첫 방송 번째로- 기네. 이게 그 어제 공정위가 예. 그 허위 과장 광고를 한 SK케미칼 애경에 대해서 총 한 1억 3천만 원 정도 과징금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일단 첫 번째 이 사건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생아들이 죽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원인인가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 사망자 밝혀진 게 1,3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밝혀진 게 2011년 그 8월에 복지부가 그래서 임산부 연쇄사망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복지부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피해자가 공정위에다가 아니 처음에 이 제품을 할 때 살림력 효과 및 아로마 세라피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정위에 신고를 했어요. 이 복지부 발표 난 다음에 2011년 10월에. 그런데 2012년 2월에 공정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근데 웃긴 건 뭐냐면 2012년 9월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이게 유독 물질이다라고 지정을 했거든요. 정부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4년 8월에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제조업체 15곳을 살인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피해자가 2016년 4월에 다시 증거를 보강을 해서 또 공정위에다 이게 얘기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였죠. 네, 박근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공정위가 이게 원래 같은 사건이면 재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재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과거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걸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 사건을 배당을 한 거예요. 배당을 하고 나서 2016년 8월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거를 판결할 공정위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한이 만료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한 거거든요. 다시 고발한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과징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아까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 그렇지. 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1,300명이 네. 사망했는데 1억 3,4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뭐냐면- 그러면은 네. 한 명 죽은 데 대해서 과징금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과징금 액수가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부과율을 적용한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네. 예, 알겠습니다. 용모 여자 화장실 보도. 네. 여자 화장실 이렇게 찍고 있는데 처음에 무슨 그림인가 했어요, 그게. 그리고 별 의미도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This is really disgusting. This is where 기레기 comes from. 도대체 이 기레기는 어디서? 한국에서 바로 여기에서 기레기란 표현이 온 것이다. 네. 어? 정말 역겨워 죽겠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레기라는 용어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레기가 주로 대상인 신문이 뭐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C일보, J일보, D일보 이런 거 아니에요? 가만있어 봐. 여기 지금 이제 아니 근데 그래서 그 저- C일보, D일보, J일보에서 만든 TV에 다 출연했네 나는. 기레기 동조 현상. 기레기 동전 자기도 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일단 이 언론사에서 양산하는 가짜 뉴스 혹은 기레기 문제는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네, 논의할 때가 됐고 예. 이건 충분히 도입할 만하다.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예. 그리고 우리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논쟁 친구들끼리 논쟁하면은 이기는 친구가 누구냐면 야 신문에 나왔어 이러면 이겼다고. 아니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보다 신문이나 네, 텔레비가 훨씬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었는데 이 가짜 뉴스를 자꾸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2월에 지난 2017년 2월 막 그 탄핵 와중에 네. 그 헌재에서 탄핵 심판 와중에 1월 말 2월 초에 네. 지난해는 1월 말 2월 초에 구적이 있었잖아요. 네. 설날 그때 서울역강이 25만인가 30만 부를 신문처럼 만들어냈잖아요. 가짜 뉴스를 예. 태극기 집회에서 30만 부. 근데 30만 부 찍으려면 돈이 엄청 엄청나죠. 드는데 그래서 제가 또 갖고 그 주석 봤는데 완전 신문이에요. 그래갖고 저는요 그때마다 그걸 다 늘 돈이 풀었다는 거 궁금했는데 예.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모 방송에서 다 취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심 가는 돈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팩트 체크라고 한 챕터가 생겼잖아요. 언론에서. 네, 네. 뭐 예. 지금 뭐 방송에서 하고 예, 있죠. 제이모 방송에서 잘하고 있더라고. 네. 근데 그 신문하고 방송하고 왜 이렇게 다른가? 투트랙 전략으로. 오늘 너무 그래. 참 그래요. 그래서요. 투트랙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가짜뉴스 고발센터가 지금 이제 가짜뉴스만
얘기를 하는데 예. 점 댓글 조작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는 주로 폐쇄망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되는데 예. 이게 댓글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고 입으로 올릴 수 없는 예. 활용하고 있는데 가짜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 사실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진짜 헷갈려요. 거의 그게 헷갈려요. 문제예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보면 우선 평양 올림픽 이게 대표적인 가짜 네이밍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 외국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평양과 평창을 구분을 못 하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펠링 한두 개 차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은 발음이 그게 그거 같잖아요. 평양, 평창. 아니 실제로 외국의 어떤 관광객이 예. 평창 가려고 하다가 평양 공항에 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아, 실제로. 그렇죠. 아, 네. 베이징에서 이건 진짜 뉴스인가요? 아, 그 진짜 뉴스예요 이거는. 아니, 예. 베이징에서는 평양 바로 티켓을 팔잖아요. 네. 예. 그것 네. 저것도 보도 한번 됐는데 진짜 뉴스야? 진짜 그거 뉴스. 한번 아 확인해봐야죠. 진짜 뉴스입니다. 네, 진짜 그거 뉴스. 맞습니다. 진짜 예. 뉴스고 그다음에 외국 그 방송에서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해서 예. 시점 교정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실수고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평창을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네이밍 시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가짜 뉴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평양 올림픽이란 네이밍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게 남북 단일팀 구성인데요. 아하.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서도 각종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반도기 관련하여 또 온갖 가짜 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키 유니폼 관련하여서도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요. 무슨 그거요? 하키 유니폼. 그건 못 들어봤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 이제 선수들이 하키 유니폼에 들어 있는 문양이 인공기 같다. 예, 그래서 비굴하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오. 근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 하키 유니폼에 들어가는 문양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IOC가 결정을 해주고, 어허. 네, 그 몇 그렇죠. 개를 단일팀이니까. 네, 몇 개를 제시해서 이제 남북에 다 물어보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는 IOC가 결정해 준 거기 때문에요. 이 하키 그럼 이게 만약에 인공기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IOC IOC가 임원진들이 그런 거죠. 정부게요? 뭐 논리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현송월에 관련한 가짜 뉴스는 정말 말도 현송월은 못하게 많았습니다. 진짜 두 번이나 부활을 하셨어. 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지금 김정은에 의해서 처형당했다가 되살아난 그녀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애인이다. 애인설. 이게 다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요. 예. 그다음에 선수촌에 인공기가 설치됐는데 제일 크게 혼자 걸었다. 네, 이것도 사실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이건 의도적이라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가짜 뉴스 플러스 왜곡 뉴스 플러스 뭐 하여튼 의도하는 바. 그런 거죠. 그다음에 김일성 가면 뭐 이건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저는 만약에 김일성 가면을 가지고 응원했다면 진짜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막 이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들으면서 네. 가짜 뉴스를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현송월이 살아났으니 네. 그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남측에 시민사회 운동에서 마른 입 다시 살아나를 그거를 불렀다 이렇게 막 기사를 만들 것 같아. 아, 너무 복잡했나요? 너무 네, 너무 어려웠어요. 복잡한데요. 그래서 어려운데요. 지금 그 봉도사 가짜 뉴스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봉도사 얘기를 알려면 많은 마른 입 기초 살아나가고. 사실을 예. 알아야 돼요. 가짜 마른 뉴스는 입 간단하게. 간단해야 돼요. 그럼요. 예. 그렇죠. 각자 가짜 뉴스 한번 시켜볼까요? 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죠. 안 그런 되죠. 거. 아니 이거 멋있잖아요. 뭐. 딱 눈에 들어오잖아. 현송월이 음란물을 찍어서 총살당했다. 간단하지. 확 들어서 간단하잖아요. 머리 근데- 쓸 필요도 없고. 근데 이유 없이 살아났다. 그렇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대대적으로 오보를 냈었던 오버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그 가짜 사람들은 뉴스. 예. 사과를 해야 돼요. 그만큼적으로. 그래서 저는 네, 이게 네. 그 네티즌들이 일부 네티즌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도 있고 기성 언론이 만들어낸 언론에서. 가짜 뉴스 있거든요. 근데 기성 언론 이렇게 하면은 계속 불신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 권력에 대한 비판 견제가 아니고 무조건 꼬투리 잡기 비판을 위한 비판을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불신 쌓이길 바라는 것 같은데 꼭. 눈치챘나요? 아니 고양이가 쥐 걱정해줘. 기본적으로 사실을 보도를 하고 예. 그 바탕에서 사실에 대한 의견 게시는 사설이나 칼럼이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도 기사 자체에서 벌써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다는 게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저 기성 언론인 한 분 나와 계시는데 아니, 아니 근데 도저히 개선이 안 될 걸 요구하고 계셔 아니 지금. 그런데요. 네. 맞습니다. 그 현송월이 처형당했다 이런 유의 얘기들은 예.
기성 언론이 만든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반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이트 들어가면요. 네. 옛날 신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2014년 보도 아니에요, 그게. 이게 특히 북한 뉴스에 가짜 뉴스가 많은 이유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쟁 뭐 언론에서 아니, 자사가 썼다. 한번 그거 한 거 좀 소개 좀 해줘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도 예. 그래서 이게 드디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드디어 예. 세계적인 신조어 예. 기레기라는 예.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봉도사님이 발음이 좋으시니까 아니 한번- 지금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하세요. 뉴욕, from 뉴욕. 아니 꼬부라지다가 혀가 꼬부라지다가 바로 돼갖고 너무 원래 짧아서. 나이도 이제 꼬부라졌어요. 그냥 계속 꼬부라지세요. 에이, 자, this 뭐라 is- 했어요? 예, this is really disgusting. This is where 기레기 comes from. 진짜 요거는 그 북한 응원당 관련 여자 화장실 따라가서 사진 찍은 찍은 그거 거예요. 얘기죠. 예. 이건 취재 윤리를 위반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북한 응원. 예, 그런 내용들을 고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에 이제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않는 가장 좋은 좋은 방법,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정봉주의 뉴스 쇼를 들으시면 됩니다. 정치쇼인데. 이거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 아니 거기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정봉주의 정봉주의 정치쇼. 정치쇼. 봉도사를 만나시면 가짜 가짜 뉴스를 뉴스에 속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고란 기자님 네. 뭘 가져오셨어요? 이번에는 페미니즘 이슈를 다시 들고 왔는데요. 페미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요새 말하는 그 미투 운동의 또 예.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어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또 문제가 됐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는 그 배경에는 지금까지 문제됐던 인사들이 대개의 경우 다 그쪽 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침 현 정부 인사가 나오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공격의 수위를 높이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소속 대학원장인 이모 교수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걸 학교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같은 대학과 사학과 교수던 이 정 장관이 사정이 딱한 것은 알지만 학교 망신이 덮자라고 했다고 이제 폭로를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 정영백 장관은 성희롱 혹은 성추행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일종의 동조, 방조, 묵인을 했던 사람이고 사실 지금 와서 저 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렇게 성희롱을 묵인, 방조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탓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묵인, 방조에 대한 또 이렇게 논란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실화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어제 방금 전에 가짜 뉴스를 듣다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쪽의 입장이 약간 엇갈려요. 아까 말한 남정숙 교수는 그렇게 말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 정영백 장관은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에 나가서 물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주장이 사실이면 장관 자질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고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한 적도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 물었어요. 그러면 너 가족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정 장관이 네 있다라고 확답을 하면서 이제 논란을 덮으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번지겠네요. 아니, 근데 그런데 이게 저는-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일 중에 작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굉장히 부풀려져서 보도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역시 또 기레기 문제가.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성 시각 엄마 언니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 드렸습니다. 언니 뉴스 2분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해요. 자, 그리고 오늘 양지열 변호사님 대신해서 지난주에 변호사로 출연하셨었죠. 이동용 작가님. 대타 전문 패널 이동영입니다. 지난주 백성문 대타, 오늘 양지열 대타. 이런 훌륭한 방송에 대타로 불러서 고마운데요. 예. 우리 제작진은 좀 눈치가 없어. 왜요? 바쁘다 그러면 말뜻을 알아들어야지. 계속 전화 와서 목요일은 어떠세요? 수요일은 어떠세요? 앞으로 좀. 바쁘다 그러면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거 대충 알아들으세요. 예. 뭐 대충 알아들어 정확히 알아들어. 그리고 오늘 이거 언니 코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누가 봐도 생 마초인데 이거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맞죠? 네. 저에게 맞죠?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 근데 대타 전문 이런 비어 쓰지 마세요. 땜빵 전문. 내가 머리 써서 대타로 바꿨는데 계속 머릿속에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자, 아우
신메타미 고란사의 중앙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우리 예 왜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네. 그럼 난 갈라 그러다가 그렇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모릅니까? 예쁘단 말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럼요. 그럼 우리 근데 하지 그 말죠. 뒷말까지 못 들은 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해. 예, 고란입니다. 그 요즘은 진짜 이렇게 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분위기를 띄우겠다고 농담을 안 하겠다는 돼요. 그런 예. 시도는 아예 하지 마시고 예. 시도조차. 그냥 본인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그 모임의 분위기를 띄운다는 이런 건 사실을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얼굴에 김이 묻어 있는데 잘생김.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 해도 여기까지. 자, 첫 번째 뉴스, 페이크 뉴스. 네. 페이크 뉴스 just come from New York. 뉴욕에서 막 왔죠? 아, 예. 제가 뉴욕에서 왔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왔습니다. 뉴욕에서 오셨어요? 네. 바쁘시네요. 그럼 한번 새로운 욕을 해보세요, 뉴욕. 아, 뉴욕.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런 거 네. 하지 마요. 이 직장 상사 이렇게 하면 안 웃을 수도 없거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위계에 의한 맞아요. 폭력이에요, 그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지금 평창 올림픽이 네. 전 국민의 성원 속에서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그야말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 대책단 만들어서